근데 자꾸 철학을 하니까 오히려 더 자꾸 그 일반 회원들한테도 심각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 나 가볍게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잘 모르는데 너무 깊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제해야 되겠다. 이거 문제가 있어. 이 사람들 진짜 그 정은님 얘기하듯이 이상한 거 하는 데라면서 사실 일반 분들이 명상을 접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뭘 해가지고 그쪽을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찾아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명상이라는 게 좀 약간 나도 옛날에는 명상하면 좀 내가 요가를 하면서도 약간 좀 무섭다? 무서운 세계 같다?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눈빛이 좀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 옛날에 이거 요가는 안 하시고 명상만 하신 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명상만 하셨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당연히 명상 오래 막 자성을 계속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가를 배우러 오셨는데 몸이 너무 아프시가지고 자기는 명상만 하겠다고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렇다고요. 12절 123. 너무 맛있네. 박스로 바꿨는데 옛날에 들었지? 앞에 여기다 다 적어놔서 책은 꼭 안 봐도 되긴 해요. 여기 있죠? 쟤는 이거는 안 줄게. 따로 비추고 우리. 그래서 12절 보면 아비아사 바이아기라 아비암 땀 니로다하라는 건데 얘는 그냥 아비아사 바이라기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돼야지 이제 삼매로 가는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비아사는 반복돼 그냥 수련 아니고 사실 수련이라고 불러주는 게 사실 반복되어야지 수련이지 그냥 다 우발적으로 단발적으로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걸 수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된 수련이라는 뜻이고 여기에는 그냥 아무 의식작용 없이 그냥 반복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천했을 때 이것을 이제 수련이라고 한다라고 거기에다가 옆에 표시해 주면 돼요. 반복된 수련 옆에다 지속성, 꾸준함, 실천력까지 적어주시면 되고 바이에라기아는 바이가 V, B가 분리하다에서 나오는 바이예요. 이게 분리하다. 그리고 라가예요. 뒤에가 라가 바이라기야가 된 건데 라가는 애착, 집착,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욕이라고 하고 있고 띄어쓰기 왜 했대? 띄어쓰기 왜 했어? 이렇게 많은 거야, 그치? 됐다. 여기 왜 띄어쓰기 있어? 아, 뭘 이렇게 가야 되나 봐. 나랑 장난해? 네. 커서로 올라가야 되나 봐. 마우스로 왜 안 되지? 그잖아. 바이라기야. 바이라기야.
인데 잘못 적어놔가지고. 그래서 얘는 그 단순한 그 애착 이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욕, 무욕 뭐 이런 뜻인데 단순한 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애착과 집착, 욕망이라는 뜻이고 라가가 이거를 바이가 분리하다 두 개가 합쳐져서 이 뜻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분리한다. 애착이나 집착, 욕망을 그러니까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 아니에요. 없앨 수 없어요. 어차피 애착, 집착, 욕망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분리해서 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감정적 동일시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감정, 모든 애착, 집착, 욕망, 뭐 기타 생각 이런 애들을 다 그거는 그 바라보는 자 의식이 아니고 그냥 어떤 반응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어가지고 기억나요? 대답을 해요. 네. 대답해야 돼. 대답 안 하면 혼자서 막 떠들고 있는 기분이어서 되게 별로더라고요. 집중력이 이렇게 되면 이 거리두기가 가능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집중력이 강화가 되면서 삼매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 이 삼매 한국의 목표 삼매로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육체 그 아시탄가 요가만 했을 경우에는 유상삼매까지밖에 못 가고 이제 철학을 해야지 그 뒤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가에서 번뇌는 애착, 집착, 욕망 이것이 번뇌가 아니에요. 이걸 번뇌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기관으로 보고 하나의 긍정이든 부정이든 좋고 싫음을 다 중립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번뇌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 아비디아. 이 무지의 상태가 번뇌라고 요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에서 이 라가, 애착, 집착, 욕망도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것이니까 이걸 다 중립으로 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가 엄청 심하다는 거죠. 활용 못하면 이것이 바로 무지가 돼서 우리한테 번뇌가 되는 거야. 애착과 집착과 욕망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좀 애착이나 집착, 욕망 이런 것들이 심해질수록 번뇌가 이제 심해지니까 뭔가 고통이 심해지니까 그것을 알아차려서 조절하려고 우리가 아비아사 수련을 할 수 있게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은 이 욕망이 번뇌라면 우리는 진짜 다 산으로 가야 돼.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불교에서는 땅하라고 해서 욕망, 집착, 애착 이거 자체를 번뇌로 봐요. 그래서 그분들은 무아를 설정하면서 머리 깎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차단시킬 수 없는 세상이 다 널려 있잖아, 내 주변에. 과연 근데 이거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욕망이라는 거는 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없앨 수는 조금 더 잘 안 보이니까 덜 하겠죠. 근데 그 히말라야 그 산에 그 인도에 엄청 오래 고도로 수련하신
수련하신 분이 거기에서 이제 다 엄청 수련하고 내려왔어. 그래서 앞에 밑에 있는 무슨 시장통에 내려오셨나 봐요. 근데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발을 밟았어요. 극도의 화를 내는. 그런다니까요. 그게 없는 거 산속에서는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죠. 근데 바로 부딪히는 순간 자기 진짜 저 밑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깔려있는 그것이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것을 좀 조절하고 조율하려고 하는 학파인 거야. 근데 중립이기 때문에 알고 좀 바른 곳에 쓰면 되거든요. 욕망도 사실 내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뭔가 끄달리는 거, 그거를 엄청 발달시켜가지고 그거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했더니 되게 효능감 있고 재미있어, 활용이 잘 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 버는 것을 가지고 막 너무 과도하게 자기 소비용으로 뭔가를 또 사. 스포츠카 산다든지 막 저택을 사서 막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쓰면 그걸 활용을 잘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활용을 잘하는 거는 그 욕망이나 이런 거 애착을 좋은 쪽으로 세상 다른 사람을 좀 타자를 이롭게 하는 데 쓰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활용을 잘하는 거래요. 나의 욕망과 애착을 가지고 발전시켜서 그 돈을 조금 더 사회에 환원해서 쓸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제 무지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4번하고 딴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딴 미로다하거든요. 맨 밑에 세 번째 단어 있죠? 네. 쳐라. 이것이 5번. 이거 아니야. 2번이 아니야. 3번이야. 봐봐, 뭔가 집요하게 파는 자기 성향이 있어.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집요함을 좀 좋은 방향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집요함을 진짜 나쁜 방향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괴롭히는 방향,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다른 걸로 보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쓸 수 있느냐와 그렇지 않느냐로 보는 기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라기아 그 뒤쪽 이게 끊어서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라기아 그 다음이 아비아삼이거든요. 아비아삼 뭐뭐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욕에 의해서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 바이라기라 아비아삼을 이해했어요? 아니요. 네? 이해 다시 안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예?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바이약이라. 두 번째 단어 그 아비아사 그 다음에 지금 바이라기아하고 아비아삼을 두 개 잘라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지금 두 개 한 단어거든요. 바이라기아 아비아삼 머리 빨리 돌려요. 아비아삼. 계속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비아삼.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잘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딴 리로다예요. 이거 딴 리로다도 두 개 지금 잘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은 그것이라고 적어놓고 그것의 변형이에요. 따의 변형인데 딴이 됐고 리로다는 조절 조율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들의 조절 조율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밑에 이 수련 책에 보면 수련과 초연함은 의식의 움직임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좋은 말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거 일상생활에 수련에 대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전 좋은 말이다 라는 정도밖에 느낌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따로 적으세요. 해석을 여기 적어놨죠. 수련과 이욕에 의해서 그 단어 그대로 뜻풀이 하는 거예요. 선스크리트어 단어 그대로 그냥 의해서 의식의 움직임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수련과 이욕에 의해서 두 가지 이것이 삼매로 들어가는 두 가지 수단이다. 까지 알면 돼요. 다음 페이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읽어보시고 이거는 따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비아사만 많이 할 경우에 수련이죠. 반복된 이 수련만 몸만 엄청 많이 쓰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아사. 그러면 의욕이 좀 과잉되거나 다치거나 집착 비교 경쟁에 지치는 경우가 많대요. 수련에만 이제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아시탄가 8단계 보면 야마니야마가 나오잖아요. 자기를 일단 정리하고 와야지 수련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욕을 이렇게 참고 절제하고 조율하고 뭔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 경우에는 수련 안 하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러면은 몸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아프고 뭐 앉아서 공부도 오래 많이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런 사람들은 약간 냉소적이고 좀 무기력해지면서 동기 상실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수련을 많이 하면 의욕 과잉으로 집착이나 비교 경쟁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근데 나도 좀 내가 이제 수련 오래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수련이 잘 되더라 이런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뭘 많이 참으려고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이걸 하면 수련할 때 힘들어. 이걸 하면 수련할 때 힘들더라. 이거는 놀면 또 다음날 수련할 때 힘들어. 그래서 막 계속 나 자신을 억누르고 참게 되는 패턴으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동기 상실이랑 무기력은 어차피 이거는 이제 지금 계속 철학을 하고 있고 내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오는데 이 냉소적인 게 좀 생기는 것 같긴 하다. 좀 타자를 이해하고 좀 소통하고 이런 쪽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왜 그걸 못해? 좀 참아 좀 참고 할 수 있잖아. 먹는 것도 좀 참고 특히 가족들 볼 때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 감정에 취해서 얘기하지 말고 막 계속 그런 게 생기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내가 최근에 좀 느꼈어. 내가 너무 즐기는 거를 1도 안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사실 그
그게 일반 디폴트잖아요. 그러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 볼 때 이제 나는 되게 가까우니까 또그 어린애 볼 때 남편은 애야. 그냥 애니까. 응. 그래서 아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느꼈지. 그래서 이 두 개가 근데 동등하게 동시에 작동해야 된대요. 한 개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작동. 그래야지 니로다하 고요함, 마음의 작용 멈춤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보여요? 글씨? 네. 적어요. 빨리빨리 적어야 되는 거야. 다 적었어? 적었어요. 야, 한 장을 이렇게 빨리 넘어갔어. 11절 넘어갔어. 대박. 우리 한 장을 막 1시간씩 하는데 한 절을 그죠? 대박. 수연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쉽게 넘어가지만 되게 어렵죠. 다음은 이 수련이라는 게 그럼 과연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13절이 나오고 있어요. 13절에서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스티타우 때문에 스티티, 사마스티티를 설명할 거예요. 스티티. 거기 타트라 그 다음 2번 두 번째 단어에 스티타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마스티티, 스티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사마스티티 많이 들어봤죠? 네. 뭐예요? 바로. 그죠? 바르게 서기 자세죠. 근데 거기에 철학적인 아주 큰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 이걸로 이제 자료 만들어 주신 것도 여기다 좀 가져오고 설명을 붙였어요. 스티티는 돌아오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재훈련이라는 뜻이 되어 있고 되돌리는 훈련이다.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관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뭐냐면 진짜 엄청 역동적인 그 자세를 막 힘들게 해놓고 딱 돌아오죠. 우리가 사마스티티로. 그래서 다시 재정리해서 새로운 아사로 딱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 그 돌아와서 마음 정리하고 다시 가고 돌아와서 마음 정리하고 다시 가고 이거에 엄청난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야. 그냥 단순히 그냥 바르게 저기의 자세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돌아와서 우리가 뭐 앉은 자세도 계속 단나사나가 있으니까 단나사나 사마스티티 사바아사나 시체 자세로 들어가서 우리가 죽는 거야. 그 뜻의 철학적으로 보면 모든 감각기관을 소멸해서 스위치 오프 상태. 그래서 사바아사나 자세에서 해탈이 온다라는 그 요가수트라의 그 메커니즘 여기에다가 이제 크리스나 마차리아라는 그 선생님께서 넣으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타다아사나라는 하타에 비슷한 산자세가 있어요. 걔랑 뜻이 너무 달라. 요 아스탕가 요가 프로그램에서만 그 고대에 이미 하타에서 타다아사나 산자세라고 이렇게 명명한 자세가 있는데 크리슈나 마차리아 이분께서 아스탕가 요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왜 타다아사나를 안 쓰고 이 사마스티티를 명명했는지 그게 이제 요가 전통 간에 명칭 차이와 철학적 뉘앙스를 꿰트는 통찰로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만드셨어요. 저희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고 이 하타요가 타다아사나는 몸의 정렬을 바르게 세우는 산처럼 굳건한 자세라는 뜻이래요. 타다는 산이란 뜻이고 물리적 정렬이나 균형이란 뜻이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타 요가에서는
타다 아사나가 기초 아사나 중에 하나로 그냥 분류되어 있고 특히 지면과 연결해서 양발의 균형, 척추의 신장 이거는 잘 모르겠고 부루마드야 집중 등 구조적인 정렬을 강조하고 있대요. 우리도 사실은 일반 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냥 바르게 중립 상태를 찾아서 서는 자세라고 0점인 자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은 초보분들 놀래시니까. 네, 아시탄가 요가의 사마스티는 모든 동작 사이에서 자각과 중심을 회복하는 의식적 자리라고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사마스티히는 아사나의 일종이 아니라 동작과 동작 사이에 깨어있는 정렬 상태, 환기, 구분, 시퀀스의 구조화로 간주된 파당무시타사나 손자세도 전부 다 사마스티히로 돌아오죠. 앉은 자세도 단다사나가 있어서 전부 다 사마스티히로 돌아옵니다. 자세 그 자체보다 자각의 중심에 머무는 태도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역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자기 중심으로 들어와서 중립을 다시 찾고 다시 또 역동적으로 그 자세를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철학적인 메커니즘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리셋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적인 리셋. 그러니까 깨어있음으로 다시 선다. 사마스티히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마음챙김 포지션이라고 간주해야 하고 타다아사나는 형태 중심이지만 사마스티히는 의식 상태를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가자면 아시탄가 요가에서 타다아사나 대신 사마스티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형태 중심 요가에서 자각 중심의 요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철학적 의도가 담긴 선택이다라고 저희 선생님은 이걸로 그때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 논문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올린 건 아니시고 이제 중간에 적은 거를 이제 지도자 과정 할 때 저희한테 주셨는데 자료가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사마스티히는 아시탄가 수련의 모든 순간이 되돌아오는 마음의 정렬, 즉 몸과 의식이 깨어있는 재정립, 자각의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의식적인 훈련이라는 깊은 의미를 전달한다. 겉보기에는 하타요가든 아시탄가 요가든 어차피 아사나하고 숨쉬고 하는 것 같잖아요. 둘 다 똑같은 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기존에 하타 요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슈나 마차리아는 그것을 새로운 요가 프로그램으로 창조하고 아시탄가 빈야사 요가라는 명명을 했는가라는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의도에는 철학적인 수행적 역사적 깊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하타요가는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해서 목샤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쿤달리니 이쪽에 이제 쿤달리니 골반 안쪽으로 올라간다 각성을 얘기하고 그걸로 인해서 해탈로 가고자 했다. 그게 목표래요. 근데 크리슈나 마차리아는 아시탄가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그 기준점을 요가 수트라로 삼았기 때문에 아시탄가 요가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탄가 하면서 요가 수트라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는
초반에는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제 이걸 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건 아니지. 몇 년 됐나? 몇 년 되고 이제서야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몇 년을 선생님 워크숍을 2번 듣고 지금 3번째? 뭐 철학은 있는 건 하시면 계속 들었었으니까 이제서야 라는 단어가 좀 나오는 정도라서 너무 생소하고 좋은 말이라는 생각은 들어서 계속 듣기는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다라는 정도.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형태 중심인 하타 요가가 의식 정렬의 중심의 명상적 요가로 전환하는 중요한 대표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빙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명상이라는 아시탄가 요가 마이솔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게 사마스티티히라는 거예요. 사마스티티 하는데 자꾸 짝다리 짚고 서있고 이러시고 몰라. 짝다리 짚고 막 계속 이 사람 쳐다보고.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보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3절을 설명해주면 타트라 1번이 타트라예요. 여기 설명 이 옆에 이제 적어놓은 설명은 조금 어렵고 제대로 이제 앞구절을 계속 이게 끌고 오거든요. 앞구절에 있는 내용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얘는 타트라는 대명사 같은 애여서 거기에서인데 거기에서가 무슨 뜻이냐면 앞구절에 니로다하 상태에서라는 뜻이에요. 조절되어 있는 그 상태, 조율 조절. 마음이 조용하게 가라앉은 상태. 그 다음에 2번에 스티타우가 나오죠. 스타라고 이 어근을 한번 살짝 끊으면 이게 머무르다 안정되다 라는 뜻이고 타우는 저격 장소, 그 지정된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발점, 기원, 원인이 돼요. 그래서 얘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안정된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그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스티타우. 안정된 상태로 계속 되돌아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뜨나 의식적, 의도적인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트가 의식하다, 의도하다 이 정신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나를 바르게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비로소 아비아사 수련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수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맨 밑에 아비아사는 수련이죠. 이제 여기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음 장 수련이란 이러한 동요를 가라앉히기 위해 확고부동하게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이죠. 근데 이 확고부동이라는 이 해석이 마음을 좀 더 경직하게 만드는 해석이 좀 맞죠? 좀 너무 확고부동 진짜 완전히 딱 그것만 해야 될 것 같고 다른데 흔들리면 안 되고 뭔가 고지식해 보이고 악으로 깡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확고부동 이런 게 좀 그런 그 언어적인 표현 때문에 그런 게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가 정말 한 끗 차이라고 미묘하게 언어를 어떻게 틀어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표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석은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수련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기에 안정된 상태에, 거기에라는 게 이제 안정된 상태에 라는 뜻이에요. 머무르기 위해서 의식적인, 의도적 노력하는 것이 수련이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사나는 단순한 몸의 활동이나 반복이라는 행위가 수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드시 야뜨나가 개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야뜨나는 의식이 개입된 의도적, 내면적 에너지, 정신적 힘, 그 노력,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예시로 들어보면, 부상이 왔어, 아파. 그러면 수련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무 아사나에 집착하는 거야? 내려놔야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해서 해야죠. 조절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조절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려놓으면 이것은 불교예요. 계속 불교에서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집착하지 말고 땅아, 모아, 이욕, 집착, 갈망, 애착, 욕망, 이거 다 없애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 우리가 수련을 하다가 다쳤어, 부상이야, 그러면 내려놓을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해야 돼요. 요가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되돌아오려는 정신적 힘, 이것이 수련이기 때문에, 부상이 입어서 진짜 너무 심각하게 뭐 어디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여기 부상을 당했죠. 팍 해가지고 뼈대기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치면 아프거든요. 뼈가 아직. 붙여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못하는 건 빼고, 그리고 더 그렇게 됐을 때 꼭 더 안 쓰던 걸 쓰게 돼요. 어디 하나가 다쳤기 때문에 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다른 거를 찾게 돼요. 왜냐면 이 힘이 세잖아요. 이 왼쪽 복부 힘을 잘 안 써요. 손의 힘으로 뭔가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손의 힘이 안 들어가니까 더 여기를 잡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수련을 해서 이게 요가를 해서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상 당했을 때 수련을 하면서 몸 상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알아내어 스스로 바른 정렬로 만들어낸다. 그것이 수련의 목표면 돼요. 아사나가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바른 정렬로 오늘 안쪽에 만들어냈어. 그러면은 그게 수련의 목표가 돼서 부상 시에 수련을 할 수 있게 돼요. 수행의 핵심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스티티, 자각의 중심, 지금 이 자리, 드라스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되돌아오는 게 수련이래요. 이것도 되게 마음이, 저는 좀 이거 읽고 좀 약간의 해방이 오긴 했어요. 왜냐면 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아사나를 멋있게 하는 것이 요가가 아니다. 내 자리로, 내 의식으로